안녕하세요. 정보의 바다 정바다 세상입니다. 겨울에는 추운 바람과 낮아진 온도 덕분에 겨울 용품을 찾는 분들이 무척 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쓰는 물건 중에는 자칫 잘못 사용할 경우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도구로 돌변할 수 있어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에 쓰이는 물건 중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습기입니다. 겨울에는 추위와 함께 건조한 날씨 탓에 습도를 조절해주는 가습기가 필수인데요. 그런데 가습기를 사용할 때마다 항상 고민되는 것이 바로 수돗물과 정수된 물들 중 어떤 물을 쓰느냐일 것입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가습기 사용자의 대부분은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가습기 제품의 설명서에도 가급적 수돗물을 쓰라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수돗물에 함유된 염소 성분 때문입니다. 수돗물에 함유된 염소 성분이 수돗물 자체를 소독해 세균 번식을 막아준다는 것인데, 가습기에 수돗물이 아닌 정수된 물을 사용하면 원래 수돗물에 함유되어 있던 미네랄은 물론 미생물을 죽이는 염소 성분도 함께 여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 자체는 깨끗할 수 있다 하지만 미생물을 죽이는 살균 효과가 떨어져 세균 번식이 더 쉬워진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방송사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습기 수조에 담긴 물로 시간에 따른 세균 변화를 측정했더니 초반에는 수돗물이 정수된 물에 비해 미생물이 적게 관찰되었지만 12시간 이후에는 정수된 물과 수돗물의 미생물이 비슷한 수준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습기 물통 안에 든 물을 수거해 검사했더니 4대 중 3대에서 장염이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실루스균 폐렴이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호흡기를 통해 폐혈증을 일으키는 녹농균까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가습기는 물을 담아놓고 사용하는 특성상 오랫동안 물이 수조에 담겨 있으면 수돗물이든 정수된 물이든 세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물이 고여있는 상태로 조금만 방치해도 각종 세균들이 폭증하게 됩니다. 즉 가습기에서 세균을 유발하는 것은 물의 종류가 아니라 가습기 자체의 청결이며 수돗물을 소독하는 염소 성분이 있을지라도 매일 한 번씩 최소 이틀에 한 번은 물을 갈고 청소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돗물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가습기에 정수된 물을 써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돗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수돗물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나트륨 등 다양한 무기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가습기로 분무했을 때 이러한 물질들도 공기 중으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함께 사용했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공기청정기는 수돗물 입자들을 미세먼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습기를 틀면 미세먼지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광경을 보고선 인체에 유해한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설 텐데요.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는 이렇게 공기 중으로 퍼지는 수돗물의 무기물질들은 양도 미미하고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 의하면 수돗물을 넣은 가습기에 쥐를 8시간 노출했더니 폐에 염증이나 조직 손상은 없었지만 미세먼지를 거르기 위한 면역 반응이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결국 가습기를 통해 수돗물에서 발생하는 무기물질들이 아주 미량이라 할지라도 분명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폐에는 피부와는 다르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질을 방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분명 그 영향은 긍정적이진 않을 텐데요.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환 교수의 말에 따르면 수돗물 가습기에서 나오는 칼슘, 나트륨 등은 양이온 물질로 특히 아주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염증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초음파 가습기에 수돗물을 쓰는 것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급적 증류수나 정수된 물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습기 사용 후 주변에 하얗게 가루가 쌓이는 백분 현상은 수돗물에 함유된 탄산칼슘에 의한 것으로 인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전자제품을 고장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가습기를 사용할 때 어떤 물을 사용할지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확실한 것은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하루에 한 번씩 또는 최소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야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내에 널어놓는 빨래입니다. 실내 습도를 위해 몇몇 분들은 가습기 대신 빨래를 널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2012년 영국 글래스고 매킨토시 건축대학교 연구팀은 가정집 100가구를 대상으로 빨래로 인한 습도 상승이 집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 결과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면 곰팡이 세균들이 번식하게 되고 이렇게 번식한 세균들이 천식 환자나 알러지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빨래를 실내에서 건조하게 되면 곰팡이 번식에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아스페르길루스 푸미가투스와 같은 이름도 생소한 곰팡이 균들이 번식하여 호흡기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실내에서 빨래를 건조하게 되면 결로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창문 틈이나 벽모서리 등의 곰팡이 같은 각종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빨래에서 발생하는 세제 잔여물인데요. 빨래를 실내에서 건조하게 되면 세탁 후 남아있는 세제 잔여물 찌꺼기가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호흡기에 흡수돼 각종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앞선 연구를 토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연구가 진행된 장소가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며 빨래 건조 시 발생되는 세제 잔여물 역시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견으로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별다른 이상이 없겠지만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나 어린이, 노인 또는 호흡기 질환자들의 경우 실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실내 습도를 위한 빨래감은 되도록 적절한 세제 양을 쓰고 잔류세제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습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빨래를 널고 실내 적정 습도인 40%에서 60%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습도와 공기 정화를 위해서는 환기를 하루에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 한 번 할 때 5분에서 10분 이내만 해주셔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전기장판입니다. 겨울하면 역시 포근한 잠자리를 책임지는 전기장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따뜻하게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할 때마다 항상 전자파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자체는 약하더라도 장기간 사람에게 노출될 경우 인체 내 유도 전류를 형성하여 호르몬 분비나 면역세포 신경계통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전기장판과 같이 장시간 동안 몸을 접촉하고 사용하는 제품은 그만큼 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전기장판의 전자파를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두꺼운 이불을 까는 것이 중요한데 한 방송사에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처음 온도를 높인 전기장판의 전자파는 12%의 강도로 방출되었지만 이불을 2cm의 두께로 깔면 8%까지 4cm일 경우 6%까지 줄어들어 처음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기장판의 온도를 올리면 그만큼 전류가 흐르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전자파의 발생량도 많아지는데 전기장판을 고온으로 올렸을 땐 전자파가 17%의 강도로 방출되었지만 온도를 낮출 경우 10%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기장판에서 전자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온도 조절기 연결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측정 결과 전기장판의 경우 보통 10%대의 전자파가 방출되는 반면 온도 조절기 연결 부위에서는 20%대로 가장 많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히 편의를 위해 온도 조절기를 머리 쪽에 두는 경우가 많지만 전자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되도록 발밑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 전자파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도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안락함을 위해 흔히 사용하는 라텍스 매트리스는 열 흡수율과 인화성이 높기 때문에 뜨거운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거나 아래에 깔고 장시간 사용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두꺼운 제품일수록 전기장판 위를 덮었을 때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오를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소재 침구류를 올려놓고 전기장판을 사용했을 때 약 3시간 후
제품 내부 온도가 무려 170도까지 올라가면서 연기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라텍스와 전기장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큰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군고구마입니다. 겨울이 오고 부쩍 추워진 날씨 덕분에 따끈한 군고구마가 절로 생각나는데요. 캠핑할 때 불타오르는 장작 속이나 후끈한 난로 위에서 뜨겁게 구워지는 군고구마, 사실 고구마뿐만 아니라 감자나 옥수수, 생선, 조개 등 음식을 구워 먹을 때 알루미늄 호일에 꽁꽁 감싸거나 불 위에 깔아놓고 고기 등을 구워 먹는 등 호일을 이용해서 가열 조리를 할 경우 두통이나 신경마비, 빈혈, 불이맘, 알츠하이머, 뼈질환 등 각종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알루미늄이 인체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독일의 킬 대학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환자 뇌에 축적된 알루미늄 수치가 치매의 주범이라고 불렀던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수치와 같이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또 다른 논문에서는 8년간 알루미늄에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했던 남성이 알츠하이머로 사망을 했는데 조사 결과 뇌에서 상당량의 알루미늄이 발견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특성상 김치나 된장, 장조림, 라면, 단무지 등 산도나 염분이 높은 식품이 많은데 이 음식들이 알루미늄 용기에 직접 닿으면 알루미늄 성분을 녹이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어 인체에 더욱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식당 등에서 흔히 쓰이는 양은 냄비의 경우 대부분 알루미늄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만약 냄비의 코팅이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염분이나 산도가 높은 음식 등을 조리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렇게 녹아나온 알루미늄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신장에서 걸러져 어느 정도는 체외로 배출되지만 문제는 100% 다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렇게 점차 몸에 쌓인 알루미늄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킹 호일로 감싼 뒤 음식을 구워 먹거나 호일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염분이 많고 산도가 높은 음식을 담아 보관하는 것 역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알루미늄 식기보다 도자기나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가족과 주변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알찬 정보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